거듭된 위헌 청구로 하나뿐인 안마 밥줄 위태위태. 이번 콘텐츠는 이렇게 제목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위태위태란 단어보다 내가 쓰고 싶은 단어는 전라도의 방언 중에 간달간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슬아슬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절박한 그런 순간을 간달간달한 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표현은 거듭된 위헌 청구로 하나뿐인 안마밥줄 간달간달, 그렇게 하고 싶네요.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것이 이제 빠르게 계절의 시간이 여름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그 치솟는 열기만큼이나 들끓는 그런 가슴앓이 하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죠. 장애인 등급제 폐기라는 것과 함께 장애인 인정조사표, 그 내용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배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으로 그 내용이 그렇게 조잡하게 새로 개정된 장애인 인정조사표로 시각장애인들이 적잖게 가슴앓이 하고 있고 또 시위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동승해서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위헌 청구를 제기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각장애인계가 이래저래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면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데에 꼭 필요한 그러한 대들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또 엄중한 그런 잣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법률이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는 헌법, 법률, 이런 것들은 즉 한 나라, 국가를 유지하는 데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국가의 3대 요소 하면 우리 모두 아시잖아요. 영토, 국민 또는 주권, 이렇게 3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 그 국민은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노인, 그리고 쉬운 표현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다음에 재산이 있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또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생활하는 사람 등등, 이렇게 다양한 부류가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게 국민인데요. 그 국민 중에서 가장 또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삶이라는 것은 참 막막하기가 그지없고요. 참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파다 천병은 이 방송에서도 저 아래 콘텐츠에 그런 내용이 잠깐 어필되기도 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잃은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시력을 잃음으로써 다른 기관, 즉 팔, 다리, 이동하는,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생활하는 데에 2배, 3배의 그 어려움이 따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명하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있고요. 또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장애인으로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또 떳떳하게 사회인으로서 성장시켜가지고 사회로 진출시키고 또 시각장애인 스스로도 사회로 진출하는 데에 적지 않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요. 몇 배의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고요. 그만큼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글쎄요, 누가 뭐 되라고 해서 장애의 몸을 입은 건 아니죠. 생활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질병, 사고 등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는데 어렵사리 재활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사회로 진출함이 있어서 내 앞에 펼쳐진 그 사회의 그 드넓은 그 광활한 그 터전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그러한 황무지와도 같은 그런 대지로 다가오곤 합니다. 타 장애인들에 비해 그만큼 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2배, 3배 더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를 그만큼 더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생활, 그 생활은 그야말로 정부가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몇 급절 더 어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즉 거센 바람 속에 비바람 속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부모가 있음으로써 어린아이는 든든하게 그 비바람 속을 헤쳐 걸을 수가 있겠죠. 그냥 그 거친 비바람 속에 내동댕이 쳐진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어린아이의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는 바로 그 역할 담당자가 국가, 정부가 돼야 될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사회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시금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전쟁이죠. 전쟁터. 조금이라도 내 것을 챙기고 움켜쥐고 또 간직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혼신을 다해 악유다툼을 하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그런 바닥이 바로 이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중에 또 망망한 대해, 그 넓은 바다의 어둠 속의 등대처럼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분들이 또는 정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위안을 얻고요. 또 의지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무거운 걸음을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직업, 바로 안마입니다. 육체적인 중노동이라 할 수 있는 안마인데요. 그나마 우리 시각장애인에 있어서는 가장 적격인
적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거의 손의 감각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직종이니까요. 손끝으로 상대의 몸을 만지고, 그래서 그 몸 피부 속에 안 좋은 어떤 고결물이나 어떤 근육이 뭉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해서 주물러서 눌러서 풀어주고, 그렇게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요. 그렇게 몸에 혈액순환도 높여주고 근육을 피로를 풀어서 또 다시금 내게 안마를 받은, 또 소위 치료를 받은 그런 분이 사회로 나가 다시금 활기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 모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2년 혹은 3년 이상씩의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마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안마 과정이라는 것은, 그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인체 구조를 배우기 위해서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우리 인체 현상, 즉 생리학, 그리고 병리적, 이렇게 병적인 우리 인체의 병적인 이론, 병리학 등등 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안마 실습을 하고 사회로 진출을 하고 있죠.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정말이지 많은 시간들을 주무르고 만지고 해가면서 실습에 실습을 거듭합니다. 손이 퉁퉁 붓고 손가락 또는 어깨 관절, 팔목 관절, 손목 관절 할 것 없이 끊어질 듯이 아픈 그런 고통 속에서 안마 연습을 거듭해서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해 나온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된 표현으로 때려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직종이 바로 안마이기 때문입니다. 정한인, 그러니까 시력이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작년도 201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요, 약 14,000 종류나 되는 직종이 있더라고요, 직업이.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 하나, 이 안마 하나를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혼신의 피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만이 우리의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고 내가 해야 될 내 몫이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같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간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을 교류하고 그렇게 사회생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마를 놓고는 우리 생활이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중노동과도 같은 이 안마를 부딪힐 수 없고요. 그렇게 삶의 하나의 끈앞풀처럼 그렇게 찾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그런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죠. 1시간 동안 이 손을 움직여서 주무르고 누르고 당기고 해가면서 안마를 하다 보면 전신이 땀으로 흠뻑 젖고 맙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땀으로 흥건히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1시간에 얼마, 그것으로 내가 생활하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아간다. 그걸 기쁨으로 알고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 이렇게 우리 시각장 안마사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거리 빌딩마다 나부끼는 간판들 중에 무슨 마사지 샵 간판들이 엄청납니다. 한 건물에 2개, 3개도 팔랑거리고요. 분명 이러한 간판들은 불법이죠. 안마는 시각장애인,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어진 그런 업종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의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14,000여 종류가 차고도 넘치는 그런 직업을 등에 지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시각장애인의 안마 밥그릇을 넘보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개탄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헌법으로도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만은 이 안마는 결코 다른 사람이 넘보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안마권을 일부 정아인들이 넘보고 이것을 자신들도 해야겠다고 그렇게 앞니를 드러내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인가요? 마포대교 아래, 그러니까 마포대교 여의도 방향 그 대교 아래에서 목숨을 내건 그 시위가 몇 날 며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안마의권이 자치됐으면 우리 손을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긴박한 상황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굉장히 애를 써주셨고요. 물론 우리 당사자인 시각장애인, 전국의 시각장애인 그야말로 몇 날 며칠을 마포대교 밑에 또는 거리 이곳저곳에서 목이 쉬도록 그렇게 시위를 해왔었고,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가정이 있는 안마사 남녀 세 사람이 목숨을 잃는 불상사까지 벌어졌었습니다. 마포대교 위에서 한강으로 몸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내던지는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있었고요. 정말이지 그때만 생각하면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진 이 안마업권을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에 정말이지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이 안마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걸 빤히 알면서 왜 굳이 그렇게 우리의 단 하나밖에 없는 업종인 안마를 눈보는지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한 정아인들은 속된 표현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펜대로 굴리다가
그 일을 그만두게 돼서 할 일이 없어지면 하다못해 삽을 들고 공사판에 가서 모래를 시멘트를 짓이기고 거리를 빗자루로 쓸면서 하루 일당 얼마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본인이 하고자 하면 비록 그 일이 남들 보기에 남노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은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만져서 할 수 있는 이 안마, 이것을 할 수 없게 다른 정화인들이 뛰어들어 버리면 그 경쟁력에서 우리가 배겨날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쇠퇴되어 버리고요. 내몰리게 되고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변하리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뻔히 아리라 봅니다. 상상이 되리라 봐주고요. 안마를 손에서 떼고 과연 우리 시각장애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삽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거리를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러 나갈 수 있습니까? 손수레를 끌 수 있나요? 몸이 건강한 정화인들은 그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각장애인은 손에서 안마를 내려놓으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생계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우리 목숨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그 생계수단이 우리 안마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계수단 안마를 왜 우리 손에서 빼앗으려고 그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세력들은 그렇게나 이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요. 2차례, 3차례. 재력이 튼튼한 그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물량 공세로 그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위헌 제청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그저 의지하느니 정부요, 의지하느니 우리의 법률이고, 의지하느니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가슴을 가진 모든 국민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마업권은 결코 2번, 3번 얘기할 필요 없이 시각장애인에게 걸맞는 그야말로 시각장애인의 직종입니다. 이러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그렇게 공세를 펼쳐오는 그 세력, 거기에 맞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 그 열악한 환경,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안마,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준 그 합헌 판결, 그렇지만 1년, 아니 어느 때는 5개월, 6개월 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헌법소원을 내는 그 세력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체계에 합헌 판결이 내려져서 안마 외에는 할 수 없는 우리 시각장애인들만이 안마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헌 제청이 받아들여지고 그걸 놓고
심의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지 또 있을 수가 있는지 부족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삶은요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고요. 지난 2019년도 지난 6월 12일에 종로에서 우리 전국 안마사 총 연대한 그런 집회가 펼쳐졌는데요. 모든 생업을 전폐하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종로 안국역 근방의 도로로 모였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물러야 거기서 벌어진 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모든 생업을 전폐하고 그렇게 서울로 그것도 서울의 중앙통인 종로 거리로 몰려 나와 앉아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심경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날은 또 얼마나 무더웠는지 아스팔트를 달군 그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거기에 모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요 시위를 할 때에 그 순간에 그 심경이라는 것은 피를 토하고 싶은 그런 심경이었죠. 모두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른 새벽을 갈라 이 자리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모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철사투쟁의 의지로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간절함을 저 헌법재판관님들에게 호소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결의찬 마음은 또 이 결의찬 심정은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반드시 이날 모여든 우리 시각장애인들 남녀 안마사들이죠. 2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모여서 하나같이 외치는 구령은요. 헌법재판관님 우리 시각장애인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시각장애인 손에서 안마업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님들이 도와주십시오였습니다. 안마만이 살 길이다 하고 외쳤고요. 안마 없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곧 죽음이다 그런 외침도 있었고요. 생존입니다. 도와! 존경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님, 시각장애인에게 안마 말고 생계 대책이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 우리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고 그 보호 울타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눈물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말고 할 일이 없어서 만일에 모두들 어둑한 집에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 환경은 또 그 자녀들의 생활은 과연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들이 거리거리에 그야말로
초라한 그런 모습들로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가 어떤 사회로 비춰질까요?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할 일이 있고 떳떳하게 내 손으로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벌어서 내 가정을 꾸려가고 있음으로 해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요.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가운데서 활기차게 용기 백배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몫을 당당히 하면서 대한민국 이 사회의 한 기퉁이를 차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자부심을 갖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오래오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할 일을 뺏어버리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까요? 생존의 역할을 해주는 그 도구를 그 손에서 빼앗았을 때 그 생존의 가치를 빼앗긴 그 개체, 그 사람 머릿속과 가슴속에는 뭐가 도사리고 들어앉게 될까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악이 들어앉지 않도록, 적개심이 들어앉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요. 격려는 못해줄 망정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 손에서 그 삶을 꾸려나가는 그 도구를 빼앗는 잔인한 행위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삶의 희망이 안마입니다. 결코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의 생명줄이란 말입니다. 장애인은 어느 누구에게 선택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도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리라고는 30여 년 전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20대에 들어와가지고 어찌어찌 생활하는 가운데에 시력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하고 결국은 시력을 잃어버린 빛조차 보이지 않는 1급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거든요. 제 자신 시각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안마사라는 호칭을 드리려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어느 누구인들 장애인의 덫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숱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질병이며 질병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이 또 만들어진 그런 질병도 많고 또 갖가지 사고들, 사건들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에 장애인이 돼가지고요.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내가 건강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잠시 건강할 뿐이다.
저 장애인은 원래부터 장애인이 아니었다.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장애의 몸이 되어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왜? 결국은 삶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요. 한쪽을 잃은 바람에 그 잃은 부분을 만회하면서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을 개발했고 찾아냈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게 다시금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죠. 스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갈채는 보내주지 못할 망정 그들의 삶에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고 애쓰는데 같이 웃음 띤 모습으로 격려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그야말로 피토한 심경으로 6월 12일 종로 도로에 주저앉아서 외쳤던 그 뜨거운 날에 그 뜨거운 외침, 그 피눈물 나는 그 현장, 정말이지 보신 분들이라면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시각장애인들이 찾아가는 길에 덜썩 앉아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덜썩 앉아서 뭐라고 합니다 할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태영동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결의의 소망으로 현재 희망의 의미를 가져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희망을 흘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만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후배들과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당연하고 정당한 재활의 의지요 당연하고 정당한 마지막 생명줄인 앞마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반드시 9명처럼 합헌을 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 중에 신체적 장애를 가진 가장 약자 계층의 우리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 시각장애인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요, 행복은 관두고라도 생활이나마 마음 편히 영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제발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 합헌 판결로 제발 공명정대한 그런 판결을 내려주십사 간절히 학수고대합니다. 전국에 약 30만에서 40만 우리 시각장애인들, 그 중에서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여 명의 시각장애인들, 그 만여 명의 시각장애인들 가정 속에
그들의 피눈물 난 하루 벌어들인 그 안마 품삯으로 양육되어지는 자녀들,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